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좀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래 경제 성장성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중국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가 되고, 미국이 40에서 한 50% 정도, 국내가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오히려 국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이 중국이라는 포지션을 가져갈 만큼 중국에 대한 잠재력을 저는 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보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은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바라본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 이념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 리더가 지극히 정상적인 이 사고력만 갖추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고, 또 정책 추진력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어떤 중대한 정책이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이런 정치적인 이점과 인구수 세계 1위라는 큰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이 중국 기업들의 성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보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 독재 권력이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국토 일부를 뺏어갈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아요. 국토는 조금 더 늘어날진 모르겠지만 러시아 기업들이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오히려 훨씬 더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즉 러시아 경제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수십 년 후퇴하는 꼴이 돼버렸죠.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콜라를 먹을 수 없다니, 스타벅스를 즐길 수 없다니. 물론 뭐 러시아와 교역 중인 어떤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을 얻고 천을 잃은 러시아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 권력에 정말 이 미친 자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은 상상하기 힘든 미친 짓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실은 과거 역사가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 21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잠시 잊고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미친 짓 그 후에 감당해야 될 피해는 오롯이 누구의 몫인가? 사실은 선량한 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이 푸틴의 지지율은 80%가 넘는다라는 뉴스를 좀 접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조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진짜라면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언론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언론 통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곧대로 믿을 수가 있나?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중국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도 뭐 러시아,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이고 한 명의 리더가 장기간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뭐 시진핑 주석이 푸틴처럼 정말 미친 짓을 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새삼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뭐 인구가 2,5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봉쇄할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들을 뭐 서슴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분으로 이 대만과의 영토 분쟁이 러시아처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현재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치르는 대가가 굉장히 좀 가혹하기 때문에 중국이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뭐 그리 높지 않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탐욕에 눈이 멀면 푸틴처럼 뭐 정말 상상 이상의 행동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복습을 했기 때문에 좀 위험관리 측면에서라도 이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라는 이 달콤함에 너무 빠져있기보다는 조금은 이성적으로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보다는 조금 낮출 계획을 갖고 있고, 뭐 그만큼의 비중을 미국을 좀 늘리기보다는 유럽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원자재 이런 좀 다른 섹터를 찾아서 그 비중을 메꿀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은 저의 판단을 다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